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전 10시 네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아까 9시 방송에서 계셨던 분들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2번 오세요. 3번 오세요. 네, 나경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미혜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겨울이님도 오셨고요. 박훈님, 팍이라고 해야 되나? 팍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천옥토님, 안녕하세요. 네. 묵념. 오늘 현충일이죠. 예, 현충일입니다. 휴일이라서 또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 댁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또, 날씨가 뭐 덥지도 않고 선선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족분들과 함께 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청포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플러스 윤머시기 때문이다. 네, 제우스님도 오셨고요. 전순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동님, 윤슬이님, 아이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뉴스 사랑방 그 영상 위에다 올려드린 텍스트 보셨어요? 네, 그 텍스트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오늘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할게요. 예,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제가 어제였죠.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여기가 뉴스 엔진이 있는 곳에 SH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SH님. 매일 저는 안 불러주시네요. SH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대합빌딩이 좀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유스 엔진이 있는 이곳 대합빌딩에 6층에 김문수 캠프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이제 캠프 내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파티션 다 뽑아가지고 이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선거 캠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사무실을 한 번에 이렇게 쫙 세팅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파티션, 책상, 뭐 이런 의자, 이런 거 몇 달 쓸 건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해주고, 대여를 해주고, 그거 다 끝나면 철거까지 해주고 하는 서비스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막 철거하고 파티션 다 뽑아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이 건물이 난리가 났어요. 엄청 시끄럽기도 시끄러웠고 굉장히 험악하기도 했고 또 경찰들이 계속해서 후보 사무실에 캠프에는 상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찰들의 움직임도 너무 바쁘고 뭐 사람 끌어내고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내려가 보지는 못하고 이게 지금 주변 상황이 너무 어수선하고 막 좀 시끄럽고 하니까 기사를 쫙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캠프를 취재한 기사들이 있었고 또 영상 찍힌 것들도 되게 많고 해서 야, 제가 이 영상들 어제 오늘 쫙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거 공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김문수 캠프 해단식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의 생각을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읽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명나라 2일차인가요? 오늘 3일차죠. 명나라 3일차의 이 상황을 믿지 못하고 있나 봐요. 예, 그 얘기 계속해서 하시네요. 한정희님, 구구 때문에 국힘은 망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네, 어제 대하빌딩 6층 김문수 승리 캠프였죠, 이름이. 예, 승리 캠프에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경찰이 끌고 나가고 뭐 건물에 고함을 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아수라장.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예,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또 저를 엄청 예뻐하잖아요. 대하빌딩 경비 아저씨들이. 저랑 경비 아저씨랑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 뒷얘기 좀 할게요. 미미강님 생방 맞아요. 예. 저희는,
현충일이지만 쉬지 않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이에요. 자, 일단 김문수 후보의 좀 인상적이었던 거 얘기를 좀 하면 일단 또 큰절했어요. 시절 인연님. 그놈의 절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절 좀 그만해라. 진짜 짜증나네. 자, 절을 또 했어요. 크게 절했어요. 절을 하고 또 웃기는 게 제가 여러분께 큰 절을 올려서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큰 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잘못하신 거 없다고 괜찮다고 막 이래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서는 급기야 맞절을 합니다. 내가 진짜 또 맞절하는 꼴까지 봤어요. 자, 맞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이 됐어요. 아이, 뭐, 본인이 져서 됐고요. 본인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명나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것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혹은 뭐, 어쨌든, 한나라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도 뭐 되게 싫어요. 되게 싫은데 하여튼 대통령이 됐으면 같이 싸워서 경쟁했던 후보였다면 좀 나는 격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다. 근데 참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지만 잘 하시리라고 믿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주시길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도 힘이 된다면 보태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좀 해줘야 그래도 진 보수 정당에서 조금 면이 서고 품격 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 나갔는데 뭐 저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졌어요.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지 않아요. 이재명이 이렇게 후보 시절 하던 거 그대로 해요. 그리고 가족사, 리스크, 뭐 법적인 리스크 이 얘기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싫더라고요. 그래도 졌고 그래도 경쟁을 끝까지 했던 후보인데 그리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를 좀 품격 있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점을 약간 뭔가 경고하듯이 품격 있게 세련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의 품격 있는 대선 후보의 발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자통당의 냄새가 그곳에서 너무 많이 났어요. 진동을 했습니다. 야, 여기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의 해단식인지 자통당의 대권 후보의 해단식인지 저는 이게 헷갈릴 정도로 심각했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영상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감독님 혹시 영상 준비됐으면 큰절하는 영상 있거든요. 큰절하는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이 엄청난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생각하면은 국민 여러분들께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속절해야 될지 모를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열렬히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많이 밀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배에 대한 속죄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큰절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또 막 와서 끌어안고 큰절하지 마시라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하고. 그 또 앞에 보면 그 승복 입으신 분, 뭐 이분이 스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승복 입으신 분이 와갖고 또 맞절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정광훈이 보면 속상하겠네? 정광훈 그래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독교라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데, 저기 승복 입은 분하고 또 붙어 먹었네? 아유, 속상해서 어떡하냐? 한번 봤어요. 또 맞절까지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하기 전에 발언에서 좀 보셨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네,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였다면, 그래도 좀 품격 있게 상대방의 승리를 좀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놈의 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맞절까지 했다. 아유, 나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자,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이 절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자, 큰 절이 지금 전염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큰절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명태균만큼 뭔가 좀 강한 균이 아닌가. 큰절 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박수민 의원인데, 이분이 원내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강남구 을? 네, 강남구 그 국회의원인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하고 나서 이분이 뜩 나와가지고, 네, 이 원내 대변인이니까 반성문을 울먹이면서 읽습니다. 반성문을 읽어요. 그리고 또 큰절을 또 합니다. 진짜 씨. 제가 보면서 도대체 왜 저래?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전염이 됐다. 자, 반성문 내용도, 네, 반성문 내용도 이렇게 좀 보면 일단 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혼란스러운 6개월 동안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전달해 드리지 못했다. 자신들의 입장이 모호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았다. 자, 이걸 이제 와서요. 끝까지 싸워보고 국민들이 안 되네? 국민들한테 이거 안 되네? 우겨도 안 되네? 하니까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다 저렇게 해요. 대선 할 때도 안 한 사과, 입장 표명을 이제야 해요. 네, 반성문을 저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열받았어요. 자, 두 번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일반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1차와 2차 탄핵 소추안은 상당히 부실하고 독소 조항이 많았다. 3차, 4차 탄핵안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장 표명을 못했다라는 반성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탄핵소추안 올라왔을 때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계엄 해제할 때 들어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야, 이거 보면서 이분도 진짜 제정신 아니다. 이제 와서 저래요. 예? 이제 와서 저러고 있어요. 지도부 사태 다 하니까 이제 와서 저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핑계를 대는데, 자, 이 핑계에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분노가 올라오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탄핵 과정의 졸속은 파국을 가져왔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당내 분열이라는 내재적인 결함 때문이었다. 당내 분열 속에서 탄핵을 반대한 당, 계엄을 옹호한 당 아니냐는 낙인까지 스스로 찍게 됐다. 자, 이게 분열 때문이라고요? 탄핵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게 분열인가요? 줄서기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일 아니에요? 아직도 친윤에게, 아직도 윤석열에게 줄 서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당내 분열이 있었고 내재적인 결함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가 이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박수민 의원입니다. 박수민 의원이고 이분이 강남구 을입니다. 강남구 을. 네, 서초 을에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있다면 강남구 을에는 박수민이 있습니다. 야, 이게 분열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계엄과 탄핵에 선 그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와, 저는 이분 울먹울먹하면서 반성문을 읽는데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원내대변인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와서 그러면서 보수진영, 보수정당 재창당 운동을 하겠다. 자, 또 이름 바꾸려나 봐요. 이름 바꾼다고 끝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려와야지 끝이 나지? 그죠? 릴레이 사과와 큰절을 하겠다.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분 영상 혹시 준비됐으면 보고 올 수 있을까요?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당내 분열 속에서 탄핵 반대당과 계엄 옹호당이 아니냐는 낙인까지 저희 스스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이 근본 대선 패배까지 여전히 작용했습니다. 졸속의 탄핵 소추를 열어버린 점, 그리고 스스로 탄핵 반대의 낙인을 찍어버린 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이 일련의 모든 사안들에 너무도 깊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과와 반성을 시작하는 첫 움직임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입니다. 보수우파 정당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저의 작은 도전이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각오와 함께 이상의 모든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자분들 뒤로 와주세요. 기자분들 살짝만 뒤로 와주실까요? 네. 저러고 있어요. 네, 저러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분 박수영, 박수민 이 두 분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박수민, 박수영,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빨리빨리 공유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고요. 박수민 의원님 이분 강남 을입니다. 금싸라기 지역구 받으셨네요. 이런 짓 해서 받으셨어요. 자, 박수민 의원님, 이런 분들 다음 국회에서는 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됩니다. 박수민, 박수영, 또 신동욱 이런 사람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와서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내부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계엄 옹호당이 됐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네, 김정환님 꼭 기억할게요. 그러니까요. 꼭 기억합시다. 그죠? 우리가 한 명 한 명 곱씹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쵸? 박수영 54명의 공단, 그 명단, 그리고 박수민, 강남을, 신동욱, 서초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국민의힘을 말아먹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기여하신 이런 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박씨 짜증난다고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박씨잖아요. 우리 박영식 님도 박씨잖아요. 박씨에는 잘못이 없어요. 네, 저런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하여튼 저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환장하는 줄 알았다. 자, 어쨌든 제가 큰절 전염병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큰절 얘기 계속해서 할게요. 릴레이 사과하면서 큰절했습니다. 그리고 재창당을 뭐 하고자 하는 재창당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재창당 뭐 이름만 바꾸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재창당 아닙니다. 그죠? 재집권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재집권입니다. 재창당하려면 나가세요. 나가고 기득권 내려놓으세요. 예.
해바라기님, 50명 아니에요. 54명입니다. 54명. 네, 54명이니까 박수영 의원님 빨리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해단식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단식에 아직도 많은 얘기들이 할 게 많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자, 우리의 장동혁. 여러분이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장동혁. 자, 이분이 보령이죠. 서천 보령. 이분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장동혁 의원이 선거대책위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었죠. 캠프에서. 여기서 해단식이니까 또 마이크를 나와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제가 장동혁 의원 표정 보면서 아, 이분도 이제 현타 왔겠구나. 이분도 김문수의 맛을 받겠구나. 혹은 자통당의 매운맛을 받겠구나 싶었어요. 자, 저 자리에서 본인은 굉장히 양반처럼 나와가지고 고생했고 수고했고 감사하고 이럽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고 올게요. 결과는 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쌓는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계속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봤냐 매운맛을? 야, 매운맛을 봤냐? 이게 바로 자통당이다. 세이브 코리아 가가지고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너가 장동혁 의원 당신이 그렇게 응원을 받고 했던 사람들의 진 면목이다. 그 뜨거운 맛을 좀 봤냐? 그죠? 예, 뜨거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보통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기가 어제 그 해단식이요. 자통당 같았어요. 예, 자통당의 분위기였어요. 아주 뜨거운 맛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약간 당황하잖아요. 동공지진. 예. 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내가 완전히 극으로 갔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매운맛을 봤다. 극우의 매운맛을 봤다. 그러니까. 예, 진짜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이 머리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빠르다는 게 아니라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빨라서 야, 내가 지금 이 스탠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 저 상황을 겪고 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예, 뜨거 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외연을 확장하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뜨겁게 그 맛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고소하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런 글도 주셨고요. 잔대가리입니다. 얍삽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잔대가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맛을 봤다. 요게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 어제 해단식에서 있었던 포인트고요. 자, 김문수 후보도 해단식 발언에서 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이게 지금 매일경제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요거 말고 많아요. 김문수 해단식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댓글 보면서 많은 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예, 뭐 제 욕을 하든 뭘 하든 두세요. 네, 뭐 자기 손 더럽지 뭐 욕하든 말든 두세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성이고 인격인데요, 뭐. 예, 그리고 보실 때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그리고 예, 개몽 좀 해주세요. 개몽 좀. 예, 좋습니다. 기사 얘기 좀 이어갈게요. 대선 후보로 뛰는 동안에 이분이 자통당하고 손절하지 못하는 것인지, 손절을 안 하는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있었던 해단식에서의 영상 그 발언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손절을 안 한 게 맞구나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거는 손절 안 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손절을 못한 거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자, 보면 어제 해단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발언하고 막 해도 소리 지르고 끌려나가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호응을 하듯 김문수 후보도 발언을 했어요. 자, 볼까요? 몇 가지 이제 주요 발언들이 있는데 특히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발언들. 첫 번째, 부정선거 증거를 갖고 재판을 해서 이겨서 제대로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니 이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예. 왜냐하면 본인도 사전선거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안심하고 하십시오. 저도 했습니다 하고 실제로 사전선거 했잖아요. 사전투표 했잖아요. 그쵸? 근데 부정선거 증거를 갖고 재판을 해서 이겨서 제대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이분은 자통당 세력과 선을 못 그은 거 아니고 안 그은 게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부정선거라는 게 구호를 외친다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눕는다고 부정선거가 되는 게 아니다. 똑바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분도 마음 한 구석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발언을 어제 했어요. 해단식에서. 기자들 와 있는 해단식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거기 현장에. 김문수 후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동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지지자들이 더 이게 막 업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는 김문수 후보가 해단식에서 이제 자기가 발언 다 하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자기네들끼리 막 잡아요.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통당들이 마이크를 다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까지도 쫙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안 끝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끝내자고 하고 끌어내세요까지 해요. 그게 해단식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식사는 없는데 대신에 자유 발언을 계속 듣는데요. 5분 이상 하지 말고 남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고함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개장해가지고 저 한강에 가서 고함 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여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 전부 퇴장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소리 지르는 사람 전부 다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지난 2달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은 내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피시고 등불이고 나침반이고 전 세계의 피십니다. 빛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은 김문수입니다. 우리의 빛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한 명, 두 명 막 나와가지고 마이크 계속 잡아요. 마이크 계속 잡고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대통령은 김문수다, 부정선거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참다 안 돼서 저분은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저게 해단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서 한동훈 대표 해단식도 저희가 여기 9층에서 봤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언가에 포문을 여는 듯한 그 축제 현장이었잖아요. 누구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누구 고생해 주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더 억울해요. 한동훈 후보가 더 억울해요. 누가 더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뭔가 시작과 같은
박수를 치면서 끝났어요. 근데 저기는요, 김문수 후보가 보다 끌어내라고. 그래갖고 그 아줌마 끌려나가고 1층에 끌려나가는 모습 제가 다 보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끌려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제가 이게 보다가 이 상황을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졌는데 왜 인정하냐 하면서 부정선거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아줌마 1층까지 끌려가면서 1층에서도 후보도 이상하다고. 김문수도 인정을 안 해요. 김문수 후보도 이상하다고. 왜 부정선거인데 인정 안 하냐고. 갑자기 왜 인정 안 하냐고. 소리 막 지르고.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끝나요. 제 저 상황을 보면서, 야, 여기가 국민의힘이야, 자통당이야, 정광훈의 그 집회 현장이야, 뭐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대선을 뛴 마지막 대선 후보의, 최종 후보의 해단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김문수 후보의 정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 정치인입니까? 극우 정치인입니까? 또 두 번째, 어떤 꿍꿍이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는 차마 안 보여드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나오기 전부터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당대표 김문수 계속 연호해요. 계속 외쳐요. 그러니까 그 꿍꿍이는 뭐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진심은 뭡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자주 바꿔요? 자, 김문수 후보가 말을 자주 바꾸고 행동과 말이 달랐던 거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볼까요?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볼까요? 장관이었을 때, 네, 노동부 장관이었을 때 대선 나갈 거냐고, 그거 앉아 있다가 픽 됐잖아요. 대선 나갈 거냐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딱 그어요. 그 사람들이 김문수가 나가냐 안 나가냐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제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죠? 안 나올 것처럼 사람들이 등 떠밀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다가 결국은 나왔어요. 요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그죠? 이 마음과 행동, 말하는 게 달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 안 했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사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가 되니까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는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 밝혔어요. 그리고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도 앉아 있었던 건 계엄에 찬성했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서용교 의원이 막 일어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내가 그거에 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다가 결국에는 사과까지 했어요. 그죠? 이것도 자기 소신 없이 말 바꾸고 행동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문수덕수, 그죠? 단일화 해줄 것처럼 했잖아요. 문자 다 돌리고 을지문수 이래가면서 막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단일화 안 해줬잖아요. 요때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속마음과 하는 짓이랑 말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고 선 안 긋다가 사전투표날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투표하시라고, 나도 했다고, 내가 관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하시던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안 하시던 분이 자기가 이제 표 받아야 되니까 사전투표 날 하루 이틀 앞두고는 투표해달라고, 저한테도 음성 메시지가 3번 들어왔다니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달라요. 마음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과 실제 행동과 말이 계속해서 달랐습니다. 또 어때요? 정광훈 감옥 갔을 때 자기 운 적 없다고 토론회에서 발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울었던 거 영상 나와서 막 돌았어요. 영상을 엄청 돌렸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부정선거 사전투표 하라고 동료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다시 해단식에 와서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냥 이기면 안 된다, 증거 갖고 재판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이분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체가 궁금합니다. 뭔가 은큼해요.
은큼하고 뭐랄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분이 보수로서의 품격도 없고 보수로서의 어떠한 가치관도 없고요. 모르겠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자, 지금 하는 짓도 이상합니다. 지금도 자, 제가 요 얘기 좀 이어갈까요? 당대표 얘기할게요. 아까 이제 어떤 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지자분들이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해단식에 마이크 잡기 전에 계속 당대표 김문수를 외쳐요. 계속 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마음으로 또 당대표까지 꿈을 꾸고 있는 게 맞구나. 예, 음흉하다는 얘기 지금 김지훈님께서 주셨는데, 자, 한번 볼게요. 김문수의 노욕이 이번에 해단식에서 드러났어요. 드러났다고 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문수는 당대표를 꿈꾸고 있고, 이분을, 김문수를 숙주로 해서 등장하려고 하는 또 다른 노욕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대한 관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지금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어제 해단식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상황에 대한 설명 하나 더 해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 욕도 하고, 뭐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그러고 나서 발언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해단식을 종료합니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마이크를 잡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말 다 했다 했잖아요.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해단식이 끝났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마이크를 딱 낚아챈 첫 번째 남자. 자, 이 사람 얘기 좀 할게요. 박계동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박계동. 이분이 제가 누군지 이렇게 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몰랐어요. 잘. 제가 어릴 때 나왔던 사람이라서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52년생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52년생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51년생이니까 한 살 귀여운 동생이에요. 네, 김계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어요.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아니고 한나라당 때 의원이에요. 예. 네, 박계동이 여이자 쓰는 계동입니다. 박계동. 52년생. 자, 이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자, 이분이 나와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습니다. 예, 마이크를 잡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뭐 떨어졌으면 됐지, 저를 아끼는 사람은 저한테 당대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차도 나오고 경호원도 나오지만 당대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저는 욕심낼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해도 되고요. 제대로 할 사람이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름다운 나라님 택시 기사 맞아요. 이분이 민주당 의원 하다가 지금도 택시 무슨 연합회장인가 뭐 이래요. 근데 하여튼 나는 욕심도 없고 할 생각 없다. 나한테 당대표 하라는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낚아채서 나오는 박계동. 자, 이 사람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 해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캠프의 해단식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140만 조직이 승리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쳤으면 또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혼자도 이겼어! 충분히!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혼자도 이겼어!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저 지위 멸렬한 당, 권력 싸움이나 하는 당, 혼자도 이겼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당에서 진짜 이 당을 구하고 우리 보수, 대한민국의 보수들의 아성, 그리고 온 국민들의 기치, 이 당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당을 구할 책임이 여전히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박계동 이 사람이요. 걔가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여인데 자, 이분 아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사실 제가 저분이 이제 날아다니던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했던 시절에 제가 되게 좀 어렸어요. 그래서 전 잘 몰랐어요. 예, 제가 그때는 막 지금처럼 관심이 많을 때가 아니어서 잘 몰랐어요. 찾아봤어요. 자, 이분이 1992년에 14대 국회에 진출을 했어요. 처음에 입성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92년이면 33년 전이에요. 33년 전에 국회의원 배지 처음 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대 한나라당 의원으로 들어와요. 17대면요. 20년 전이에요. 2004년이라고요. 20년 전. 새누리당도 아니고 한나라당 때 의원이에요. 20년 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파발마님 알 것 같은데 아는 척 한다고. 아, 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저분이 33년 전에는 제가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랐어요. 아, 이분이 노태우 비자금 폭로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공부를 좀 더 할게요. 제가 이분 몰랐어요. 어쨌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33년 전에 민주당 의원하고 20년 전에 한나라당 의원하는 그 사람이 20년 만에 지금 김문수 앞세워갖고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하고 싶다고 나도 지금 뭐 하고 싶다고 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자, 김문수 당대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51년생 형님이 당대표 되면 20년 전에 국회의원 한 번 했던 내가 52년생이니까 어휴 나 젊잖아. 나 내 자리 있잖아. 나도 뭐 좀 시켜주지 않을까? 바로 마이크 채고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속으로 나 당대표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숙주로 하는 또 노욕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야, 그 속으로 그런 생각하겠지. 아유 우리 덕수 형님도 49년생인데 국무총리 했는데 아 내가 왜 못해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자리 잡지 못하는 혹은 뭔가 세력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뭉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저 뒷방에 있던 30년 전, 20년 전 이런 분들도 이제 떡고물 얻으려고 슬슬 나오는 거지. 이게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뭐 박수민 의원 같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큰 절을 같이 해가면서 국민의힘을 재창당한다는 심정으로 뭐 사죄를 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습니다. 안 돼요. 이게 지금 단순히 늙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경로동을 차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AI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키오스크는 쓸 줄 알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미래로 가야 되는데,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세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요. 네, 어닝님, 미래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김문수 후보 얘기 좀 더 할게요. 김문수 후보가 제가 아까 앞에서 하는 짓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저거, 어제 해단식에서 보여줬던 저 모습이요. 대권 나올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장관으로 있을 때, 대권 후보 나올 때 사람들이 등 떠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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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딱 오버랩 되잖아요. 딱 오버랩 되잖아요. 누가 추대해 주네? 당대표 하라고. 근데 추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숙주가 필요하네. 나도 좀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숙주들이 필요하네. 숙주가 필요한데 그걸 찾고 있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아닌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또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앞에서 또 그 얘기하죠. 예. 그리고 또 말 바꾸기를 하면서 그때 유리한 상황을 취하겠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꽃꽃문수, 청렴결백, 정정당당. 이거 아니에요? 제가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의 노용 만만치 않다. 그죠? 한덕수랑 김문수는 그때는 제가 이제 김문수가 은큼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역이 똑같아요. 둘 다 똑같다. 근데 김문수가
한동훈 대표가 후보의 정당성이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로 그래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후보 자리를 유지한 거지. 그냥 둘이 붙여놨으면 제가 볼 땐 똑같았어요. 야, 제가 이번에 어제 해단식 상황을 쭉 보면서 이거 보통 아니다. 이 상황 진짜 보통 아니다. 그리고 제가 요 얘기까지 할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오늘 이 자리는 해단식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의 출정식이다. 구국의 출정식이다. 그럼 뭐야, 당대표 나온다는 얘기 맞잖아요. 예. 하와이 코나님, 민주당은 김문수가 당대표 하길 바라겠네요.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노욕이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해단식을 보면서, 그냥 딱 정리됐어요. 아, 똑같다. 대선 생각 없다더니 나와서 완주하고 말아먹은, 김문수 후보. 당대표도 나오겠구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등에 업고 51년생, 52년생들 나오겠구나. 예. 끝.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구나. 예. 그냥 생각났어. 딱 생각 정리됐어요. 예. 근데 지금 이럴 때 아니지 않아요? 이럴 때 아니지 않아요? 자,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이 얘기 이어서 가야죠. 자,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예.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통과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절대 아니죠. 왜 이제 갖고 왔냐고. 내가 이거 승인하고 싶어하고 대통령 했다 임마! 이럴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왔죠. 자, 내란 특검법은 정식 명칭 한번 불러드릴까요? 정식 명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입니다. 자, 수사 대상,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그리고 관련한 범죄 의혹을 총 11가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그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겠죠? 통과됐고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겠죠? 자, 요거 정식 명칭 요거 읽어드릴게요.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자,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총 16개입니다. 이거 국회 본회의 통과됐어요. 토리님, 이제 스치기만 해도 절단납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요거 정식 명칭 읽어드릴게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자, 순직한 해병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냥 결정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거 결정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자, 국회 본회의 통과됐어요. 3가지 특검 지금 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투입 수사관이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까지 임명 가능함 가결됐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은요, 총 3번을 거부권 행사했고요. 내란죄는 2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총 4번의 거부권 행사가 됐었던 특검. 쌓이고 쌓인 마음으로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예요. 국민의힘 이럴 때입니까? 예, 지금 스치기만 해도 절단 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럴 때입니까?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자, 강원도민의일보 이 매체의 성격 잘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런 헤드라인 좀 보세요, 여러분. 헤드라인.
국민의힘,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가 속출했다. 이게 이탈표예요? 예? 국민의 마음이 어떤데?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반대 당론을 한 것까지도 좋아요. 그건 국민의힘 절단 난 거 생각하고 저렇게 했겠지. 그것까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목소리 소신껏 낸 국회의원들한테 저런 식으로 이탈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보, 헤드라인 저렇게 합니까? 자, 기사 내용이 더 과간인데 이름 하나하나 다 밝혀놨어요. 하나하나 밝혀놨는데 자, 내용 좀 읽어봐 드릴까요?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의 반대 의미로 본회의에 보이콧을 했다. 하지만 친한계 등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누구 무슨 법에 찬성했는지 다 리스트업 썼어요. 다 썼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자랑스럽기 때문에 얘기해 주려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왜 못 밝힙니까? 그거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자, 내란특검법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한지아 의원 찬성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찬성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소신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자, 최상병 특검법 배현진 의원, 김소희 의원, 한지아 의원 찬성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여기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배현진 의원, 한지아 의원 찬성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찬성했습니다. 자신의 소신이잖아요.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탈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당론에 반대했더라도 이거 소신 있게 투표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이 뭔지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계엄을 하기 전에도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잊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하기 전에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시죠? 예, 역대 최저였을걸요? 예, 한 자리니 두 자리니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4번이나 반려하고 최상병 특검법 3번이나 반려하고 그죠? 이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단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도 이탈표니 당론에 반대를 했니 이러면서 있어요. 이제 국민만 바라보면 이렇게 소신껏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한혜경님, 조경태 의원이 원내대표 해야 하는데 완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뭔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해단식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뉴스 안 보시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통당 하는 거 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가지고 왔어요. 어제 해단식의 모습에서 김문수 후보의 노욕, 그동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제 알겠죠? 저도 어제 오늘 기사 보고 영상 보면서 뜨거했습니다. 뜨거했어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 토리님, 뉴스엔진은 봐요. 고맙습니다. 또 정중하게 또 인사를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예. 함께 우리가 좀 정상적인 목소리 내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도 뉴스 사랑방 오전 10시에 진행을 함께 했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휴일이라서 방송을 조금 간소화해서 합니다. 죄송해요. 오후에 티키타카 쇼는 안 해요. 네, 티키타카 쇼 오늘은 좀 쉴게요. 그리고 내일도 좀 쉴게요. 저희도
명나라에 대한 충격이 좀 있어서 조금만 쉴게요. 그리고 월요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요,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치는 상식이다 까지 하고 저희는 오후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티키타카 쇼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의 방송 하이라이트로 재방송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에 티키타카 쇼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다시 찾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월요일 티키타카 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1시부터는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네, 여러분들 오늘 슈퍼챗으로 의견 주신 분들도 좀 읽어봐 드리고 싶습니다. 제리가디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제리가디스님 1시에 윤희석 전 대변인 오시니까 오세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혜승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너무 화가 나서 리재명 찍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투표 포기했습니다. 구구 문수는 못 찍겠더라고요. 변명은 아닙니다. 역시나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아무튼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동훈이 형 탓만하는 떨거지들 처리 안 하면요. 국민의힘은 답이 없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리재명 당선되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회사 동료들이 좋아하길래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니까 저보고 구구 국힘 따위보다는 훨씬 좋다는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 그거 어떡할 거야 진짜. 열받아. 갑자기 또 열받네. 삐삐롱 스타킹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다람쥐들 화이팅. 요즘 우리 군단이에요. 군단. 요즘에 여러분들 파이팅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비하기 위해서요. 당대표 나가서 당권, 공천권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셔야 국회의원 보궐, 인천, 계양, 충남, 아산 여기 노려야 된다는 글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티키타카쇼에서 여러분들 저희끼리 알아서 하는 지역구 컨설팅 할 때 의견 많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지역구 컨설팅, 다람쥐 군단과 함께하는 지역구 컨설팅 열심히 해볼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의견 주세요. 순돌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순돌이님 어제 인천 행사에서 활약하시던데 제 영상 봤어요. 반갑습니다. 얘기할 것 없이 유권자들의 41.6% 득표를 해서 김문수도 친윤도 젖잘싸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30% 초반 중반 얻었으면 이런저런 잡음 없이 쉽게 끝났을 겁니다. 40% 넘게 만들어준 사람들 책임입니다. 저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지만 저는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감독님. 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으로 졌지만 잘 싸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 동의해요. 근데 그래도 투표를 해준 사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잖아요. 젖잘싸 없다고. 졌어? 잘가? 싸대기 맞고 갈래? 이거 했잖아요. 예. 그리고 30%로 얻었어도 저런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해요. 졌는데도 저러고 앉았는데 30%로 졌든 20%로 졌든 저런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노욕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많은 욕심들이 저런 짓 했을 겁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더 아는 건 맞지. 자, 감사합니다. 민폐 없는 자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오시죠? 이재명 맞기도 바쁜 세상에 김문수 타령이라니. 정광훈 때문에 안 울었다고 해놓고 쇼츠 반이 울고불고 거짓말 들통. 그러니까요. 이런 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동훈 신당 창당하면 참 좋겠지만 그 길이 무지 어려운 길이라서 속상해도 참고 당을 접수합시다. 그구는 보수가 아니다. 에라이. 그러니까요. 잘못한 사람이 나가야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장이 소중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가야죠. 좋습니다. 김혜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계신가 봐요. 엔화로 응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문수는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굴하다 이거죠. 네.
그 김상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국힘 책당 평당원 협의체 만들어서 김문수 당대표 만든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점점점. 다람쥐님들 긴장합시다.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그래서 저희가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정신 차리고 유스엔진도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 읽었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여튼 화 많이 나셨어요. 예, 화가 많이 나셨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정리를 하고요. 제가 1시니까 2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2시간 있다가 올 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제르가디스님 오세요. 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정치는 상식이다로 돌아올 거고요.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